근데 들어봐.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 딱 생각해. 그 사람 머리가 안 생각해. 난리 났죠. 왜 난리 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은 머리 따위, 헤어스타일 따위에 신경 쓸 틈이 없었어요. 왜냐면 아침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온통 과학에만, 상대성 이론에만 계속 몰두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학이라는 분야에는 엄청난 천재적이고 명석한 두뇌와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2022학년도 수능 문제 중에서 오답률 3위였던 밑줄의 의미를 물어보는 유형 21번 문제였는데 오답률 3위였는데 그 해 수능에서는 난이도 최상이었던, 가장 어려웠고, 그 다음에 문제 제기가 가장 많았던, 좀 논란의 여지가 됐었던 문제야. 자, 정답은 2번이었고 그 선택지 2번을 우리 교재로 8번 문장이 밑줄이 있잖아. 그 밑줄에다 우선 형광펜을 쳐보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색깔 볼펜으로 이퀄 표시하시고 선택지 2번을 써 넣어봐. 이게 밑줄의 의미니까. 굉장히 어려웠던 그 지문이기 때문에 다시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의 신청이 가장 많았던 수능 문제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또 역대급이 되지 않을까, 난이도가. 1번 문장 보자. 읽어봅시다. 시작. Scientists have no special purchase on moral or ethical decisions. A climate scientist is no more qualified to comment on healthcare reform than a physicist is to judge the causes of bee colony collapse. 1번 문장에서 no more에다가 색깔 볼펜으로 박스 표시, 그 다음 줄에 than에다가도 박스 표시. A is no more B than C is D 라고 써봐. A가 B가 아닌 것은 C가 D가 아닌 것과 같다. 해석해봐. 시작. 과학자들은 have no special purchase on on 이하에 대한. 자, 여기서 purchase가 좀 어려운데 원래 purchase는 니네 알고 있는 purchase는 뭐야? 뭔가를 구입하다, 구매하다는 뜻이죠. 근데 on 이하를 특별히 구매할 생각이 없어요. 강점이 없어요.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특별한 메리트가 없어요. 뭐에 대한? Moral or ethical decisions. 도덕적 혹은 윤리적 결정에 대한 특별한 메리트가 없으면 no more than 이 구조가 보이죠. 그럼 A가 뭐야? Climate scientist지. 거기 대문자 A라고 써봐. B가 뭐야? Qualified죠. C가 뭐야? Physicist지. D가 뭐야? To judge지. 그럼 해석이 그렇게 되면 되잖아. A climate scientist가 qualified 하지 않은 것처럼 a physicist가 to judge 하지 않는 것과 그건 같은 의미다, 이런 거지. 자, 그렇게 해석 만들어봐. 시작. 기후과학자가 healthcare reform, 의료개혁에 대한 코멘트를 하지 않는, qualified to 했으니까 뭐야? 코멘트할 자격이 없는 것처럼, 의료보험 개혁에 대한 언급할 자격이 없는 것처럼. A가 B가 아닌 것은 C가 D가 아닌 것과 같다라고 했잖아. 다시, A가 B인 것은 C와 D인 것과 같다라고 그랬어. A가 B가 아닌 것은 C가 D가 아닌 것과 같다라고 했어. 그렇게 얘기해. 부정으로 해석해야 돼. 지금 내가 해주는 해석은 직역이에요. 단어 뜻 그대로. 그래서 아마 뭔 소리인지는 전혀 상상도 안 될 거예요. 뭐가 아닌 것과 같다? physicist는 뭐야? 이 사람도 잘 성장하죠. 수능 시험에. 물리학자가 벌 집단의 붕괴에 대한 causes는 뭐야? 원인에 대해서 to judge는 뭐야? 어떤 정의하고, 그렇지, 판단할 자격이 없다. 이거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할 자격이 없다, 이런 거지.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선생님 수업의 하이라이트이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도움될 거, 의역을 해보세요. 자, 머릿속으로는 생각해보세요. 뭔 말일까? 뭔 소리야? 필자는 이 얘기를 왜 한 거야? 필자의 의도가 뭐야? 뭐가 아닌 것은 뭐가 아닌 것 같다? 기후학자가 의료보험 개혁에 대해서, 헬스케어 리폼에 대해서 언급할 자격이 없다까지만 이해해보자. 일단 지금 대상이 뭐야? 하나는 뭐야? 기후학자, 기상 전문학자겠죠. 얘네가 뭐에 대해서 언급할 자격은 없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목적어라고 생각이 되는데, 주어가 누구라고? 기후학자.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언급할 자격이 없다? 의료보험 개혁. 그럼 하나는 뭐야? 과학이지. 기후라는 과학이지. 기상학이라는. 또 하나는 뭐야? 의료보험이지. 즉 의학 쪽이지. 아, 맞아 안 맞아? 기상학과 의학이라는 분야는, 두 가지 분야는 서로 완전히 다른 분야지. 다른 영역이지.
그래서 자격이 없죠. 어떤 자격이 없어요? 왜 언급할 자격이 없어요? 잘 모르니까요. 조금 더 설명을 이어가 볼까? 기상학자는 기상학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문가지. 그러나 우학에 대해서는 진짜 뭐도 모르죠. 문외한이잖아. 서울대학교 법학을 전공해서 판사가 되면 의료보험 개혁에 대해서 혹은 의학에 대해서 기상학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요? 서울대학 출신이면 다 공부를 잘했으니까 다방면에 두루두루 해박할 것이다. 그렇습니까? 오히려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완전히 역발상을 해봅시다. 선생님 이런 말투 되게 좋아하죠. 그게 어떤 글을 이해하는데, 글을 잘 읽는데 되게 도움이 돼요. 내가 집에서 종종 해봐. 다방면에 두루두루 이렇게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일명 팔방민이라고 그러잖아. 잡지식이 끄덕끄덕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들어봐. 예를 들면 파브르라는 생물학자라는 생각해보세요. 혹은 아인슈타인 딱 생각해봐. 그 사람 머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난리 났죠. 왜 난리 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은 머리 따위, 헤어스타일 따위에 신경 쓸 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침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온통 과학에만, 상대성 이론에만 계속 몰두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학이라는 분야에는 엄청난 천재적이고 명석한 두뇌와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의료보험이라든가 뭐 꿀벌 붕괴 뭐 이런 생물학적 지식에 대해서는 모두 몰랐죠. 아무것도 몰랐죠. 그냥 무식한 거지. 그냥. 아니 우리 일반인들이 무식한 거랑 똑같이 무식한 거. 아니 이럴 수 잘 들어. 내가 완전 발상의 전환이라고. 왜 발상의 전환이냐면 우리 일반인들이 무식한 것보다 더 무식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한 분야의 한 우물을 제대로 파고 들어가려면 다른 거 신경 안 써. 이런 헤어스타일이나 의상 같은 거 신경 쓸 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위대한 과학자들은 주변의 가족들이 굉장히 피곤했을 거야. 자기 와이프도 괴롭혔을 거야. 왜냐하면 이런 거야. 그 사람은 과학 말고는 단 한 개도 신경 쓰는 게 없는 거야. 한 분야에 정말 전문적이고 자기의 평생을 갖다 바쳐가지고 그 분야에만 몰두했던 사람들은 다른 분야에는 굉장히 무식한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야. 아까 내가 왜 자꾸 발상의 전환 그랬냐면 한 분야에도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 전문적이기도 하지만 근데 이 사람은 또 얘기를 이렇게 대화를 쭉 하다 보면 이 방면에도 해박하고 저 방면에도 해박하면 오히려 그 분야에 자기가 정말 전문적이어야 되는 전문 지식이 사실은 레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저것 다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자, 이제 이 첫 번째 문장 완전히 이해해야 돼. 기상학자가 의료보험 개혁에는 내가 이건 편집을 할게요. 꽃처럼 지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거야. 피지시스트는 뭐야? 물리학자가 생물학자? 아니 꿀벌 붕괴, 이게 꿀벌이 언제 붕괴되는 건지 왜 붕괴되는 건지 이런 원인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상이 하나는 물리학이고 하나는 뭐야? 생물학이잖아. 두 개가 완전히 이질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물리학자가 생물학에 대해서 문외한이고 무식한 건 당연한 거죠. A가 B가 아닌 것은 C가 D가 아닌 것과 완벽히 똑같죠. 맞습니까? 뭐가 아닌 것은 뭐가 아닌 것 같다. 기상학자가 의료개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언급할 자격이 없죠. 네가 뭘 안다고 까대 이거지. 언급할 자격이 없다는 거. 물리학자가 폴 집단 붕괴, 그러니까 하나는 물리학이고 하나는 생물학이잖아. 완전히 다른 분야잖아. 여기에 대해서 논할 자격이 없는 거죠. 뭐 앞에 거나 뒤에 거나 어퍼치나 매치나 같은 의미지. 어퍼치나 매치나 같은 의미가 이거야. A is normal, B then C is D야. 이거 아닌 것은 이게 아닌 것 같다는 거야. 자, 그럼 잘 생각해봐. 하나만 더 설명합시다. 첫 번째 문장에서 이 문제를 만든 출제자가 혹은 이 원문을 썼었던 필자가 첫 번째 문장에 왜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얘나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말이 이 말이고 이 말이 이 말이고 이거 같은 말이네. 이게 핵심이에요. 얘네 직업이 뭐였어? 기상학자. 얘는 뭐야?
의학이죠, 의학. 의사들이 해야 되는 거고, 의학 분야에 평생 몸담고 있었던 국회의원들이 법을 상정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거죠. 의료보 개혁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지. 얘는 뭐였어요? 물리학자고. 얘는 뭐였어요? 생물학자이지. 무려 4가지 직종이 등장한 거야. 4가지 전문 분야가 등장했다는 건 이 사람이 아는 건 이 사람이 모르는 거, 이 사람이 아는 거, 이 사람이 모르는 거, 이 사람이 모르는 거, 이 사람이 모르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다 똑같은 입장이잖아. 결국 이 말을 통해서 필자가 강조하려는 건 뭐야? 핵심이 뭐야? 자, 조금만 생각해봐. 천천히 읽는 것이 빨리 읽는 것이다. 편의상 첫 번째 문장을 내가 이렇게 압축해서 표현했다고 할게. 결국 첫 번째 문장의 핵심은 뭡니까? 한 분야에 전문적인 사람은 다른 분야에 반드시 어찌 보면 필연적으로 무지하게 마련. 그거 강조한 거 아닙니까? 끝이에요. 필기하세요. 이 지문 위에다가 5번 이상 복습해오기, 읽어오기 꼭 쓰세요. 복습 안 할 거면 수업 듣지 마세요. 별 너한테 도움이 안 될 거야. 왜냐하면 내가 지금 설명해 준 건 내 실력이었거든. 네 실력이 아니었거든. 복습을 해야만 완전히 네 실력이 만들어질 거야. 첫 번째 문장이 제일 골 때리는 문장이었어. 그러니까 이런 거지. 니네도 똑같은 입장이니까 잘 생각해봐.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 고3들, N수생들이 첫 번째 문장을 딱 보자마자 진짜 집단 멘붕에 빠졌던 거지. 뭐지 이거? 반복되는 말이 등장하고 말장난 같을 때 약간 말장난 같잖아. 뭐 A가 B가 아닌 것은 C가 D가 아닌 것은 뭐야 이게 뭐 이런 거지. 요런 거를 잘 갖고 놀아야 등급이 확 올라가요. 내가 이런 걸 잘 갖고 놀아야 된다는 건 뭐야? 그냥 놀아야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심사숙고하고 고민을 해야 된다고. 집에서 여기서 중요한 건 선생님 같은 사람 도움, 전문가 도움 없이 너 스스로 나는 방식을 가르쳐 주는 거야. 아, 이런 문장을 이런 식으로 분석하고 이렇게 이해한 글을 읽는 방식을 가르쳐 주는 거지. 이런 지문을 이해하는 노력은 네 스스로 해야 되는 거라고.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있는 게 아니야. 자, 2번 문장 읽어봐. 시작. The very features that create expertise in a specialized domain lead to ignorance in many others. 해석. 아, very는요, 이럴 경우에는 매우 이러지 말고 바로 그 특징이죠. 그렇죠. The very features, the very characteristic, 바로 그 특징은 in a specialized domain, 전문화된 영역에서 that create expertise, expertise는 뭐야? 전문 지식이야. 전문 지식을 만들어내는 바로 그 특징이 lead to가 동사죠. lead to로 이어진다는 거지. 자연스럽게 뭐로? ignorance, 무지로. in many others, 다른 영역에 있어서의 무지로, 무지함으로. 전문화된 영역에서의 전문 지식을 만들어내는 바로 그 특징. 예를 들면 물리학자들인 경우에 바로 그 특징이 뭐야? 뛰어난 물리학자가 되기 위해서 평생을 그 물리학을 연구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다 갈아 넣었다는 표현을 종종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리학이라는 전문 분야에는 그 누구보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겠죠. 근데 내가 뭐라고 그랬지 아까? 발상의 전환이라고 그랬어.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아인슈타인 머리를 떠올리세요. 이 사람은 그만큼 아주 사소한 일상생활조차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거야. 그렇다면 다른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무식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야, 머리조차 신경 쓸 틈이 없었는데 내가 볼 때 밥 먹고 양치질 안 하는 경우도 허다했을 거야. 그러니까 다른 분야에는 얼마나 무지했을까요? 이해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 공통 분모가 지금 나왔죠. 공통점이. 뭘 얘기를 지금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까? 한 분야의 전문적이라는 것은 다른 분야에 무지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를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있죠. 이건 딱 잡아내야지. 두 번째 문장에 lead to ignorance에다 형광판 쳐보세요. 얘랑 같은 의미가 뭐가 있어요? 1번 문장에 have no special purpose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a climate scientist부터 끝까지 다가 마찬가지야. a climate scientist 앞에 세미콜론이 있죠. 이 세미콜론은 뭐야? 앞에 말을 that is to say, 즉 다시 말해서 부연 설명해 주는 거지. 앞에서 뭐라고 그랬는데? 과학자들이 도덕 윤리학에 대한 결정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니 도덕 윤리에 대한 결정은 도덕학자 윤리학자가 하는 거지 과학이랑 뭔 상관이야. 엄밀히 말하자면 과학은 이과고 도덕 윤리학은 문과잖아요. 결국 이 첫 번째 문장에서는 무려 3번에 대해서 같은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야. 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분야에 무지하게 말이야. 그러니까 언급 따위 하면 안 되지. 어디 네가 감히 코멘트를 내 이런 거지. 예를 들면 어떤 성형외과 의사가 갑자기 성형 유튜브 그 강의를 보고요. 내 그 수능 수업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해요. 그럼 내가 뭐라고 그럴까요? 장난치냐? 얼굴 성형이나 해. 네가 수능에 대해서 뭘 한다고. 이제 이해했습니까? 또 거꾸로 내가 그러니까 A가 B가 아닌 것은 C가 D가 아닌 것 같다죠. 내가 그 성형외과 의사 진료하는 거고 아니 그 성형을 그 따위로 하면 안 되죠. 이것도 또 겁나 웃기는 얘기고. 세 번째 문장 확인해 볼게요. In some cases, lay people, farmers, fishermen, patients, native peoples may have relevant experience that scientists can learn from. 이렇게 farmers, fishermen, patients 이런 사례들이 등장하면 선생님 말 따라요. 분명히 앞에 말이 어려워서 그걸 부연 설명해주고 예시를 들어주고 있는데 종종 예시 때문에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근데 그랬잖아. 도대체 앞에 거랑 뒤에 예시랑 이게 서로 매칭이 안 되는 거야. 그것도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건 너무 상식적인 얘기지만 따라해요. 예시 때문에 더 어려워졌을 때는 예시를 버리자. 근데 평상시에는 버리면 안 돼요. 연습해야 돼요. 내 말은 실전 모의고사나 수능 시험장에서는 버려도 돼. 실전 시험장에서는 가뜩이나 어려운 문장들을 모든 문장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자. 그게 맞아. 난 그건 인정할게. 따라해봐. 평상시에는 단 한 문장도 빠짐없이 다 분석하고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연습해놔야 실전 시험에서 한두 문장, 두세 문장만 가지고도 답을 도출해낼 수 있다고. 애들이 이걸 거꾸로 알고 있더라고. 평상시에 그런 요령 꼼수 수업을 좋아하는 애들은 한두 문장만, 야, 여기 봐. 이래서 이게 여러분 답이죠? 이런 깔끔한 수업을 많이 듣다 보면 내가 실전 수능 시험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착각들 하시는데 오히려 완전히 반대로 알고 있었다고. 평상시에 모든 문장을 다 꼼꼼히 이해해야 실전 시험장에서 대충 몇 문장만 봐도 답을 찾아낼 수 있다. 4번 문장에 Indeed, in recent years 실제로 최근 들어서 Scientists have begun to recognize this. 바로 이런 점을 인식하기 시작했는데 The Arctic Climate Impact Assessment 북극 기후에 대한 영향 평가는 includes 이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를? Observations gathered from local native groups. Observations부터 native groups에다 형광펜을 쳐야지. 이게 지역 토착 집단에게서 수집된 관찰을 포함하고 있어요. 여기서 과학자는 전문가고 그 다음 지역 토착이라는 단어는 앞에 3번 문장에서 토착민이라는 네이티브 피플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잖아. 그래서 그 토착민이나 지역 토착 집단은 비전문가를 의미하는 거야. 결국 아무리 전문적인 과학자들이라 할지라도 북극 기후 영향 평가는 그 지역, 북극에서 평생을 오래 살아온 그 토착민들이 더 잘 알고 있겠죠. 전문가가 비전문가들한테 조언을 들어야 될 수도 있다. 결국 이 문장도 한 분야의 전문적인 사람은 다른 분야에 무지하다는 의미가 함유돼 있지. 함축돼 있지. 때문에 다른 비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5번 문장. So our trust needs to be limited and focused. 그러므로 우리의 신뢰는 한정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focused, 초점이 맞춰질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 부분부터 되게 중요한 장면인데 잘 생각해봐. 여기서 limited 그리고 focused가 뭘 의미하는지 의역을 해보라고. 북극 기후에 대한 조사는 그 과학자들이 누구의 조언을 들어야 될 필요성도 있다는 거야. 그 토착민이라는 건 누굴 얘기한다고? 그 북극 지역에서 오래 사신 분들 있잖아. 그 지역의 주민들. 왜 그래야 되는 거야? 그 주민들이 뭐 북극 기후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에 대해서 뭘 알고 있다고?
오히려 과학자들이 모를 법한 더 많은 내용을 갖고 있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을 수도 있겠지. 한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분야에 무지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함축된 의미가 또 뭐죠? 무지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비전문가들의 의견일지라도 그걸 귀담아 들어야 된다, 안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그래서 it needs to be limited가 뭐야? focused. 뭘 한정적으로 제한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야. 뭐 전문가의 전문 분야에 그렇죠. 전문가의 전문 지식에 대해서 저 사람이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무조건 의심하지 말지어다. 무조건 믿어야만 된다. 야 아니면은 아무리 전문가라 할 전문가고 아무리 전문가의 지식일지라도 우리가 좀 제한적으로 한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야. 부자지. 왜? 이유가 뭐야? 아무리 한 분야의 또 이게? 내가 그 치매 환자야? 아무리 한 분야의 전문가일지라도 뭐야? 다른 분야는 되게 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무조건적으로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되지. It needs to be very particular. 그것은 특정할 필요가 있다. 그럼 이제 형광펜을 쳐봐. Limited, focused, particular. 이게 다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들이잖아. 서로 표현만 달랐을 뿐이지. 어떤 의미야? 전문가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된다? 전문가니까? 아니면 뭐야? 믿긴 믿대. 그렇다고 또 믿지 말라는 거야? 믿긴 믿대? 좀 한정적으로 믿어야지. 걸러 들어야지. 7번 문장 읽어봐. 시작. Blind trust will get us into at least as much trouble as no trust at all. 맹목적 신뢰는 will get us, 우리를 어디로 이끌게 될 것이다. At least as much trouble as no trust at all. As much trouble은 뭐야? trouble은 문제의 의미고 trust는 뭐야? 신뢰의 의미지. as much에다가 박스 표시하고 as에다 박스 표시해봐. as much A as B라고 또 써봐. B하는 것만큼 A한 이런 뜻이잖아. 그럼 뭐 하는 것만큼 뭐뭐한. No trust는 뭐야? 신뢰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근데 없는 거죠. No trust는. 근데 at all 했으니까 부정을 강조하는 말이지. 이건 신뢰가 뭐야? 털큰만큼도 없는 거지. 1도 없는 거지. 전혀 신뢰가 없는 것만큼이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어떤 문제에 우리가 빠지게 될 수도 있다. Get us into 이하로 우리를 끌고 가게 될 것이다. 뭐가? 이 문장 전체 주어가 뭐였습니까? 맹목적 신뢰. 자, 이제 정리해봐. 맹목적 신뢰는 무슨 뜻이야? 무조건 믿어 의심치 않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믿는 거지. 걸러듣지 않는 거지. 자, 그 다음, 그 뒤에 건 뭐야? 그래서 이 맹목적 신뢰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최소한의 신뢰가 없다는 건 뭐야? 아예 안 믿는 거지.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두 가지 강조하고 있잖아. 뭐야? 하나는. 이거 되게 어려워 또. 다시 첫 번째 뭐야? 맹목적 신뢰는 뭐야? 무조건 믿는 거지. 그 다음 또 뭐라고 했어? 아예 안 믿는 거지. 그거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둘 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함의는 뭐야? 얘기해봐. 시작. 무조건적으로 믿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또 아예 안 믿어서도 안 되는 거지. 문제가 있는 거지. 이해해? 내가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니네가 선생님 수업을 블라인드한 뭐야? 블라인드 트러스트 하면 아까 뭐라고 했어?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야. 아니 난 대놓고 얘기할게요. 아니 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야. 무조건적으로 믿으면 안 되죠. 그럼 오히려 니네가 앞으로 공부하는데 올해 수능을 대비하는데 역효과가 날 수도. 야 세상에 절대적인 선생님 어디 있습니까? 장난칩니까 지금? 아니 나도 인간이고 걔네들 다 인간이야. 가르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맞아? 그리고 자기가 여태까지 20년 넘게 수능을 연구해 본 게 가장 최종적으로 좋은 방법이 이거다라고 가르치긴 하지만 한난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20년 동안 개발한 어떤 독해를 잘하는 비법 말고도 더 좋은 비법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또 아예 안 믿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이해했습니까? 네. 8번 문장이 but 박스 표시하시고 but을 이게 되게 희한한 지문이었어. 그럼 너 한번 생각을 해봐라.
도대체 1번에서 7번 문장까지 무려 7개의 문장을 마지막 8번 문장에서 뒤엎어버리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최종적으로 설명했던 이 글의 주제는 뭐예요? 아직 8번 문장 안 읽은 상태에서 한 분야의 전문가는 다른 분야의 무자다. 그거 있잖아요. 여태까지 그렇다 얘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었잖아. 근데 마지막 문장에 뭐? 일단 읽어보고 설명해 줄게요. But without some degree of trust in our designated experts, the men and women who have devoted their lives to sorting out tough questions about the natural world we live in, we are paralyzed, in effect, not knowing whether to make ready for the morning commute or not. whether to make부터 or not까지가 밑줄이었지. 밑줄의 의미를 물어보는 유형이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 해석해봐. 그러나 designated expert, 지정된 전문가라는 뜻이야. designate, 지정하다. 지정된 우리의 전문가들에 대한 without some degree of trust는 뭐야? 일정 부분 신뢰하지 않고서는, 그들을 믿지 않고서는 그들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the men, women who have devoted their life to sorting out tough questions about the natural world we live in.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tough questions는 뭐야?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 있잖아.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who have devoted their lives to sorting out이 뭐야? 그 문제를 sort out, 해결하기 위해서 devote their lives는 뭐야? 그들의 인생을 전부 다 바쳤던 사람들, 헌신했던 사람들, 누구야 지금? 전문가들이지. 여기서 the men and women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기의 모든 인생을, 생애를 바친 그 남녀들에 대한, 즉 전문가에 대한 without some degree of trust는 뭐야? 어느 정도의 신뢰가 없다면 we are paralyzed. 없다면 우리는 마비돼요. In fact, 실제적으로 not knowing 이하를 모르는 상태로 마비가 됩니다. 이런 얘기야. 뭘 모르는 상태로? Whether to make ready for their morning commute or not. commute라는 단어 밑에 주석이 또 있었죠. 통근. 이게 무슨 뜻이야? 출퇴근하는 거죠. 출근하는 거지. 오늘 아침에 통근을 준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우리는 알지 못할 것이다. 이게 뭐랑 같은 의미라고? We are paralyzed. 우리는 마비될 것이다. 마비될 것이다.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1번에서 7번 문장까지 쭉 나왔던 얘기들이랑 그 다음에 8번 문장에서 결정적으로 but 이라는 역접 연결설을 통해서 완전히 글이 전환되고 역접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문장에 딱 한 문장이랑 도대체 어떻게 서로 반대의 개념, 상반된 의미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 글의 최종 결론이 뭐야? 그리고 마지막 그래서 밑줄이 결국 뭔 의미야 이게? 잠깐만 머릿속으로 정리해봐. 잠깐이 아니야. 지금 이 순간 제일 중요한 거야. 잘 생각해. 잘. 당근 오늘 수업 삽질한 거야 나랑. 아무 의미 없는 수업 한 거야. 1번에서 7번까지의 문장을 그냥 A 문단할게요. 그 다음에 8번 문장이 벗을 기준으로 딱 이 한 문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B의 얘기가 나온 거죠. 그치? 그러면 이게 역적 연결사를 쓴 걸로 봐서는 이 1번에서 7번 문장까지의 A 문단의 내용과 이 마지막 한 문장, 이 B 문장의 의미가 완전히 반대되고 역적된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이 신적이 그렇게 많았냐면 이런 거야. 아니 도대체 1번에서 7번 무려 7개의 문장에서 계속 뭐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얘기해봐. 전문가는 뭐야? 다른 분야에 뭐야? 무지할 수 있다고 그랬지. 계속 이 얘기가 반복되고 있었잖아. 그러다 갑자기 이건 뭐냐 이거지. 우리가 보통 갖고 있던 상식은 뭐였냐면 이 문제를 만나기 전까지 우리의 수능 영어에 대한 상식이자 지식은 선지식은 이거였어. 앞에 게 중요해? 뒤에 게 중요해? 뒤에 게 중요하지.
그러면 얘랑 상반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A는 아니고 B가 이 지문의 진정한 핵심이자 필자의 진짜 의도라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알고 있었잖아. 그럼 뭐야? 그럼 지금까지 전문가는 한 분야에서는 전문적일지 모르겠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무지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던 얘기는 이건 다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역적 연결사를 무조건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이건 역적 관계 이렇게 보지 말라고 그랬어 내가. 처음 지어낸 얘기야? 최근에 했었다. 이걸 단순하게 역적 관계로만 보면 안 된다고. 이거는 더한층 어떤 의미를 강조의 의미로 봐야 된다고. 확인해 봅시다. 자, 지금까지 다시 한번 어떤 얘기 계속 나왔지? 다시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세요. 시작. 전문가들은 한 분야에는 굉장히 비록 전문적일지 모르겠지만 다른 분야에는 무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종종 비전문가들에게 조언을 받아야 될 때도 있다. 결국 이 말의 함축된 의미는 뭐였어? 무조건적인 신뢰야? 아니면 아까 리미티드되고 포커스드 했잖아. 즉 무슨 신뢰야? 제한되고 한정된 신뢰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잖아. 다시 한번 무조건적인으로 신뢰하고 믿어야 되는 거야? 전문가라고 그래서? 제한적으로 신뢰해야 돼. 까지 따라왔습니까? But 다시 한번 읽어봐. But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whether to make ready for the morning commute or not 나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오늘 회사에 출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이건 뭐 어떤 굉장히 과학적이고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이야 아니면 그냥 일상생활이야. 일상생활이지. 자 이게 설명을 끝낼게. 비록 전문가가 전문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고 있겠지만 다른 분야에는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어떤 비전문가들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 분야를 이해하려면 그렇다라고 해서요. 그 전문가들의 전문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 전문가들의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심지어 오늘 아침에 나 오늘 출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일상적인 생활조차 마비가 될 수 있어요. 한 번만 더 설명해 줄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기상학자, 기후학자라는 전문가들이 없잖아. 그럼 우리 공중파 방송에서 매일 나오는 오늘의 기상에 대해서, 오늘의 기후에 대해서 안내 방송하는 그런 방송이 있을 수 없겠죠. 그럼 오늘 비가 많이 올지 아니면 눈이 너무 많이 내릴지 이런 게 판단에 안 쓰면 오늘 출근 준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판단, 즉 일상생활이 마비되어지는 거야. 다시 한번 그런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아예 그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다 아는 거 아니고 전문가들도 무지할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전문가들을 우리가 아예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의 일상생활조차 아주 별거 아닌 생활조차도 완전히 마비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야. 여기에 함의가 뭐니? 얘기하고 끝낼 거 하나 따라해봐. 전문가들의 지식은 비록 한 분야에는 전문적이지만 다른 분야에는 무지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쭉 얘기의 패턴을 보면 까는 거 같잖아.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전문가들하고 다 믿어서는 무조건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러나 마지막에 글의 균형감으로 끝낸 거야. 밸런스로. 지난번에도 그 얘기 나왔었죠. 그렇다라고 해서 무조건 안 믿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만약에 그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우리가 무조건 안 믿게 되면 어떻게 돼? 일상생활조차도 불가능하게 되는 거지. 다시 이걸 내 수업으로 이해시켜 줄게. 내가 아까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선생님이 22년 동안 수능 독해만 연구했어. 그렇다라고 해서 선생님 수업을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인 신뢰를 주면 안 되지. 야, 그러니까 너는 공부 하나도 안 하면서 내 수업만 그냥 계속
학원 수강료 열심히 내면서 1년, 2년 동안 학원만 열심히, 선생님 수업만 열심히 들으면 저절로 수능 영어를 잘하게 되는 거야? 난 아니잖아. 맹목적으로 신뢰하면 안 되지. 그렇다고 해서 아예 선생님 수업을 신뢰 안 하면 어떻게 돼? 너희는 앞으로 수능 공부를 어떻게 할 건데 나한테 배우면서? 마비되지. 그래서 뭐가 최종 결론이 뭐야? 따라해봐. 오션 수업을 믿고 따르되, 믿고 따라야 돼. 믿고 열심히 하되, 믿고 열심히 오션의 전문적인 지식을 인천에 좀 신뢰하긴 신뢰하되 제한적으로 신뢰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다고 아예 신뢰 안 하면 어떻게 돼? 그럼 마비되는 거지. 이해했냐고. 이게 최종 결론이야. Readily applicable information offered by specialized experts. 전문화된 전문가들에 의해서 offered한 뭐야? 제공되어진 readilly한 뭐야? 쉽게. 바로바로 야 일기예보 보고 바로바로 출근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하면 되잖아. 오늘 우산을 쓰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전문가들의 전문 지식이지. 벗을 기준으로 앞에서 뭐라고 했어?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한적 신뢰가 필요해요. 그냥 벗을 기준으로 뒤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또 아예 안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 가지 얘기가 나온 거야.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면 안 돼요.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제한적으로 믿어줘야 돼요.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아예 안 믿으면 안 돼요. 우리 사회에서 전문적인 전문가들의 전문 지식은 필요하니까요. 그래야 일상생활이 돌아가잖아요. 생활이 돌아가잖아요. 선생님 구조 다 이해했습니까? 수고했습니다.